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라인업 스마트폰인 갤럭시 A36을 49만 9,400원으로 6월 12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A35와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 갤럭시 A36. 사용해보면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가지가 너무 세게 마음에 걸립니다. 갤럭시 A36은 카메라가 세로로 배치된 것은 다른 모델들과 다르지 않은데 물방울 디자인이 사라지고 길쭉한 카메라 섬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방울 디자인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길쭉하게 들어간 카메라 섬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색상은 제가 사용 중인 어썸 라벤더부터 어썸 블랙과 어썸 화이트까지 세 가지가 나왔고, 어썸 라벤더의 후면을 보면 프리즘 효과가 들어간 유광 처리가 인상적입니다. 외형적으로 전면 디스플레이와 후면 유리 모두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플러스를 사용했고,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무광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중저가형 스마트폰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퍼포먼스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A3X 라인업 모델은 2023년 A34가 6나노 공정의 디멘시티 1080, 2024년 A35가 5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1380, 2025년 A36이 4나노 공정의 스냅드래곤 6 젠3로 AP 브랜드가 매년 바뀌고 있는데 눈에 확 띄는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한번 해보면 CPU의 싱글코어는 변화가 없고 GPU의 멀티코어와 GPU는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스로틀링 여부 확인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97% 이상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높지 않은 성능이지만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열은 최고 온도가 전면 38도대, 후면 39도대입니다. 최고 부하를 받을 때의 온도가 40도 아래니까 발열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고상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을 통해서 성능을 가늠해보면 그래픽 옵션을 최고로 설정하고 계속 움직이고 전투하는 상황에서 30에서 40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픽 옵션을 타입해서 낮음으로 설정하면 눈에 띄는 프레임 상승이 있지는 않지만 하위 구간이 좋아져서 40 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최고 설정에서 60 프레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A36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옵션 타협으로 고사양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으니까 쓸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즐기는 목적 중에 화려한 그래픽도 중요한 요소니까 게임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A36을 가지고 웹서핑, SNS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등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동작을 할 때 체감 성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반응 속도가 4분의 1박자 정도 느립니다. 비교군이 없다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반응 속도는 아니라서 계속 쭉 사용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나옵니다. 갤럭시 A36은 국내에 6GB 램, 128GB 저장 용량으로 나와서 해외와 비교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업보다 A 시리즈가 주류인 인도에서는 기본 옵션이 8GB 램에서 시작해서 12GB 램 옵션까지 존재합니다. 역시나 A 시리즈가 주류인 브라질에서는 국내와 동일한 6GB, 128GB가 기본인 가운데 8GB, 256GB 옵션이 존재합니다. 갤럭시 A36을 찾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성능적으로 가벼운 편이라고 하더라도 6GB 램은 아쉽고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용량이 128GB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원신이 상품 계획을 했을 때 나올 만한 결과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갤럭시 A36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놀랐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갤럭시 A36은 A 시리즈답지 않게 전작과 비교해서 두께와 무게가 모두 표신하게 줄었습니다. 무게는 209g에서 195g이 되었고 두께는 8.2mm에서 7.4mm가 되었습니다. 화면 크기가 6.7인치로 동일한 갤럭시 S25 플러스가 7.3mm 두께에 190g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게나 두께 등의 외형적인 요소는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인데 갤럭시 A36은 제법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6.7인치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성과 그립감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뭔가 좋다고 평가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와서 비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가격이 3배가 넘게 차이 나는 갤럭시 S25 엣지를 가져오면 당연히 상대가 안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분석입니다. 6.7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1080x2340 해상도, 120Hz 주사율, 1200리터 최고 밝기를 지원하고 OLED 중에 낮은 등급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품질은 충분히 우수합니다. 요즘 화면 밝기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1200리터라는 밝기 수치가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닌데 야외에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베젤이 다소 굵은 편이긴 하지만 상하자하고 비교적 균일한 편이라 영상을 보고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몰입감도 꽤나 괜찮습니다. 베젤의 굵기만큼 가격을 확실하게 따라가는 요소도 없으니까 당연히 장점은 아니겠지만 아쉬운 점도 아닙니다.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한 갤럭시 A 시리즈는 수년 전부터
밝은 화면에서 무지개현상이 종특처럼 나타나서 저 혼자 A 시리즈를 리뷰할 때마다 계속 외치고 또 외쳤는데 이번에도 있다고 또 외칩니다. 참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나마 A36은 A35와 함께 보면 조금이지만 무지개현상이 덜합니다. 아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하얀색 화면을 보는 특수한 사용 환경에서만 체감이 되는 문제라서 일반적인 사용관에 불편함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는 하단면의 스피커와 상단면의 통화 리시버를 활용합니다. 소리가 다소 거친 면이 있고 볼륨을 키웠을 때 소리는 커지지만 음질이 좋은 편이 아니고 치고 나간 힘이 없어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스테레오가 맞구나 정도의 기본 기능 갖췄으니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넘었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5000만화소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500만화소 접사의 후면 트리플 렌즈와 전면 1300만화소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이중 광각 렌즈는 OIS와 VD-IS, PDAF를 지원합니다. 메인 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하거나 모니터나 TV와 같이 큰 화면으로 보면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스마트폰 안에서 소비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어서 초광각 사진은 작은 화면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데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고 노이즈 처리도 좋은 편은 아니라서 결과물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접사 역시 촬영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두 번 사용의 결과물을 보면 더 이상 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피 사진은 훌륭하지는 않아도 광각처럼 스마트폰 정도의 화면 크기로 소비하기에는 쓸만합니다. 사진 속 모델이 아쉬운 거지 사진 자체가 구린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A36을 사용하면서 5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온 스마트폰이니까 영상 촬영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는데 광각으로 촬영한 영상은 다소 거칠게 표현하지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떨림을 잡는 수준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을 촬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평범하게 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조도가 있는 환경에서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종합적으로 중저가형 스마트폰임을 알게 해주는 결과물이 나오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쓸만한데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욕심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A36은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부족함 없는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놀라운 점은 용량보다 충전 속도에 있습니다. S 시리즈에서 배터리 용량이 작은 S25와 S25 엣지에도 들어가지 않은 45W 충전이 떡하니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4A 케이블로는 25W 충전만 가능하고 45W 충전을 위해서는 5A 이상을 지원하는 케이블이 따로 필요합니다. 배터리에 이어 진동 모터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가볍다거나 잔망스러운 느낌은 아니라서 막 싼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A 시리즈를 위한 AI 서비스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AI 지우개와 편집 제한, 필터 만들기, AI 셀렉트 읽어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능이 범주 안에서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면 인식 검색인 구글의 서클 투 서치를 사용할 수 있고 앱 아이콘을 직접 누르거나 측면 버튼을 꾹 눌러서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광학식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67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5 기반의 원 UI 7을 시작으로 6K OS 업그레이드와 6년간의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스냅드래곤 6 젠3 AP와 6기가 램으로 6번의 OS 업데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현 시점에서 충분히 긴 사후 지원은 좋습니다. 2025년 6월 12일 499,400원으로 국내 출시된 갤럭시 A36 5G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용시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제법 쓸만한데 라고 성능 체감이 되지만 128기가 저장 용량이라는 넘김없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퍼포먼스 충전 속도, 후면 커버 재질, 무게, 두께, 화면 밝기 등 많은 것들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다 좋아져서 사라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래서 앱들을 별로 설치 안 하고 사진 영상을 많이 안 찍어서 128기가 용량이 괜찮은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정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스마트폰을 찾고 있을 때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